반갑습니다. 아레나 레포트 하우투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헌법 재판 결과를 앞두고 온 나라가 좀 뒤숭숭합니다. 요즘은 진짜 우파가 이긴다, 좌파가 이긴다, 어딜 가나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니네가 내란 수괴다, 뭐 아니다, 니네가 내란이다,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란 수괴라는 단어가 저는 정말 북한 인민군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듣기에도 거북하고 좀 제발 안 썼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뭐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런 걸 딱 보고 이거 진짜 요즘 필요한 메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정말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 불법적인 요소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좀 불이한 일들 앞에서 진짜 우리는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끼리 야, 뭐 너는 우파냐 좌파냐 막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기보다 지금 뭐 이 시국에서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세력들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아레나 레포트 시작하게 되었고요. 편가르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레나 레포트 챙겨보시면서, 이제 내가 옆에 친구랑 또는 남편이랑 가족이랑 지인이랑 좌파우파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세계 정세라든가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이란 주제로 레포트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검색창에 전산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수많은 뉴스들과 정보가 뜨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는 뉴스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틀만 적은 이유는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게 아마 피부로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법원의 전산망이 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킹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예.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도 이게 관리상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몰랐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대처가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의 소행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런 국정원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전산망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재판을 받을 때는 이게 국가의 기밀이 있듯이 기업에도 기밀일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의 기밀이 이 부분은 우리가 기밀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도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자료 제출 명령제라는 이제 법의 항목이 규정이 따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딱 또 누구다 이러면은 또 막 좌판이 우판이 막 이런 말 할까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자료 제출 명령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기업들에서 이제 뭐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떤 기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이 재판에서 상대방 말을 그냥 니네가 자료 제출 안 했으니 상대방 손을 다 들어주겠다. 이런 법이 이제 규정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재판 시에 이제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이제 허술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법원 안에 거의 이제 국보급 가치를 지닌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의 정보들이 2년간 지속적인 해킹을 당하고도 몰랐다는 뉴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전산망 해킹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 많이 당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해킹당한 정보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조차 사실 가늠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CPEC 행사가 열렸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이런 일들의 방점이 이제 화웨이일지도 모른다는 영상을 보고 이 화웨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웨이가 지금 국가를 안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국가의 신경세포망 같은 이런 네트워크 정보 해킹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침략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거는 국가적인 좀 전수조사라던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해당 레포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PEC 행사에서의 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 위기 상황의 방점이 화웨이일지도 모른다는 영상을 보고 화웨이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화웨이 등 중국 업체 5곳을 국가안보 위협업체로 지목했습니다. FCC는 12일 화웨이와 중싱통신,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KNS 뉴스 통신에서는요. 미 상무부는 3일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며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거부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를 잠깐 해석을 해드리자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화웨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화웨이를 꼭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화웨이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던데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화웨이 전산망이 수없이 깔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몇몇 국가에서는 또 이런 미국 같은 곳처럼 이런
곳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뉴질랜드, 미국처럼 중국 통신 대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의 주권을 지키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저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7월 중순 영국은 무선 통신사에 2027년까지 기존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하며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이 화웨이를 이제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영국 통신사는 2020년 말부터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포브스 잡지는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현재는 물론 장기적으로 영국의 통신 네트워크,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를 위해 옳은 결정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을 읽고 우리나라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통신망이 정말 거의 화웨이로 거의 다 이제 점령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을 알게 되고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도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부분에서 각성하고 이 주권을 새로 인식을 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50대다 보니까 이런 검색에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땡땡 위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화웨이가 부정적으로 아주 화려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는요. 중국 법이죠. 말하자면 기업들의 기밀 정보도 국가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역시 다르구나. 기업의 그 기밀까지도 국가가 야 니네 기밀 정보 내놔 하면은 바로 내놔야 되는 그런 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화웨이가 협업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공기업 같은 개념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는 화웨이가 전 세계 전산망을 통해서 수집한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정보에 저장 또는 보관되어질 수도 있다는 개념과 맞닿을 수 있는 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이제 어필이 되고 있고요. 즉 내가 사용하는 뭐 휴대폰이나 뭐 자동차도 요즘은 이제 다 그 AI 시대가 돼서 정보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산망, 서버, CCTV 이런 것들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뭐 나의 일대기의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저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둘째, 디지털 시대 감시국가 체제 구축. 여기에는 이제 중국 정부, 북한 정부가 이제 적혀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시대 감시 국가 체제가 구축이 됐다는 거는 이 대목을 딱 읽는 순간 예전에 봤던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였나요? 뭐 그런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국가가 모든 사람을 감시하던 그런 영화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구나. 특히 중국과 북한에서는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로 모두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국가 체제가 구축이 이미 되었구나라는 게 살짝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표해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애드웨어 탑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드웨어 탑재가 확실하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발표에 동조한 나라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넘어서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애드웨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백도어 개념인데 이걸 쉽게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세콤 회사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비밀 암호를 몰래 심어놓고 회사 보안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주인 몰래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정보도 훔쳐가고 물건도 훔쳐가고 이렇게 도둑질을 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도둑질 해가는 게 흔적도 전혀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애드웨어라는 거는 백도어 말하자면은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아무도 모르게 이 뒷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합니다. 이 화웨이 전산망 또는 뭐 휴대폰, 자동차, 노트북 등등 모든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칩 자체에 정말 찾을 수 없는 애드웨어 탑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으면 이걸 찾아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걱정이 덜 되는 부분인데 찾아낼 기술이 상당히 지금은 저조하다,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드웨어가 숨어 있다는 의혹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정황뿐이라는 건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뭐 확인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만약에 이 애드웨어로 인해서 국가정보기관이라던가 뭐 국방부의 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또는 개개인의 모든 정보 기업들의 어떤 기밀들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이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환산이 가능이나 할까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집중 있게 여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화웨이 네트워크망이 대한민국 전체에 깔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인체로 치면은 신경망 같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국가의 네트워크의 기반 시설들이 뭐 로봇의 신경회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버튼 하나로 이걸 그냥 대한민국 네트워크망을 전체 셧다운이 가능하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된다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뭐 핵무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국가 시스템을 마비를 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이 화웨이 애드웨어 이 기술이
대해서 미국은 이 애드웨어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이제 여론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둘 사이에 기싸움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미국은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나온 음모론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음모론으로 그냥 치부를 하고, 미국이 그냥 자기들 주장이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 만에 하나 아니면 이거는 국가의 흥망이 달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모론이다, 아니다 라는, 음모론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 기로에서 그냥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화해를 차단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이라는 게 이게 국가가 있지만 실제로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신경회로들이 다 차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 하더라도 정황적으로 보면은 이런 화웨이가 중국의 어떤 중국 국가기관의 정보 수집처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신뢰감이 그다지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적인 북한과 거의 동맹국인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는 거 분명하고요. 뭐 지금까지 화웨이가 만약에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찬 일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시스템을 버튼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 레포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을 위한 How to,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항상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문제만 얘기하는 것보다 항상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연세대학생의 어떤 연설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애국 보수 청년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대학생인데도 굉장히 당차고 여학생인데 감동적인 부분이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후대를 이을, 이 애국자의 후대를 이을 후대를 양성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대단하다. 정말 방법론적인 사람이고 발전적인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이어서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시점에서 또 저의 레포트를 보고 제가 우파냐 좌파냐 뭐 이런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의 레포트는 하우투를 위한 것이지 좌파 우파 이런 당파 싸움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끼어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의 레포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 우리의 주권을 위한 하우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째, 화웨이 불매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화웨이 수입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영국처럼 지금이라도 화웨이를 수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둘째, 대한민국도 영국처럼 막대한 손실을 감행하고서라도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깔려있는 화웨이 전산망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전자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즉시 차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카카오톡 검열 이런 거에 세금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말 미래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 국가의 안정적인 이런 주권 확립을 하는 일에 정말 유익한 일에 좀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국민들 세금으로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합니까? 아무리 오픈 카톡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자들만 처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으로 환산이 가능할까요? 나라가 한 번에 셧다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봐주시고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의 이런 화웨이 관련 전산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힘을 모아서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이 화웨이가 국내에 들어온 시점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사건처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해킹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몇 조, 수백 조의 어떤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대상의 간첩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알고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이런 것들 통신사별로 화웨이 사용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를 빠르게 해서 이런 통신사들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인터넷망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레포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화웨이 아웃. 저는 오늘부터 화웨이 아웃을 외칠 거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LG폰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LG폰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화웨이가 어디에 뻗어져 있는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화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디지털 네트워크 주권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간첩단 지령 속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가 90% 완성되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지령문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문화, 그리고 중국의 인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 특히나 토지 거래, 뭐 아파트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어 있고, 또는 뭐 대출이 자국민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자금력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개인들, 화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더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중국인들에 대한 또 혜택들, 또 중국인들을 위한 법안들, 뭔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계엄 이후에 많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지금 사실은 중국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이 현실들이 안타깝고 믿기지 않지만 이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화웨이 아웃을 강력하게 외칠 거고요.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아레나 레포트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